제가 컨설팅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쓸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의 포인트가 논문 전체 과정에서 어디 어디에 있나, 요런 것들을 얼추 분간해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논문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실력이 좋은 컨설턴트는 그 어려운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자문을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니까 무슨 뭐 지자랑 같은데 이 지자랑이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어려움의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논문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포인트,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논문을 처음 시작하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문제이겠지만 논문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난해하면서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잘해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실수가 있고 뭐 조금 틀려도 나중에 금방금방 교정이나 편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논문을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말하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어렵다 생각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준비하고 작성해 간다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약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우선순위 같은 느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알고 있으면 뭐 한정된 재원을 거기다가 먼저 투입을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정말 중요한지를 한번 제가 분간을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서 준비 과정을 잘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본다면 일단 연구 단계가 있어요. 예, 연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작업 단계가 있죠. 일단 연구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설계입니다. 설계. 예, 설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설계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작업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페이퍼 작업을 본인 위주로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퍼는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겁니다. 독자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페이퍼 작업을 나 이해하자고 작성을 하겠습니까? 독자 이해시키려고 작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독자를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눈에 쏙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쁘게 적어야 된다. 깨끗하게. 예. 그리고 뭐 통일성 있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뉴얼에 딱 맞게끔 양식에 맞게끔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그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면 뭐 표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깔끔하게 해준다거나 어쨌든 독자를 이해시키는데 포인트를 잡고 페이퍼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한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반드시 페이퍼 작업할 때는 독자를 이해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쓰면 독자가 이해 못하겠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쁘고 깨끗하게 통일성 있게 그리고 조금 난해하다 설명이 길다 싶으면 뭐 표나 그림으로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해준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페이퍼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 연구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 페이퍼 작업은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 굳이 남한테 맡길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페이퍼 작업에 대해서는 이 중요성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뭐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냥 시간을 들여가지고 노가다성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구 단계에서는 사실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도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상, 도구, 방법. 이 세 가지가 본인이 던진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정 또는 선정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연구 문제가 그냥 뻥 나온 게 아니라 충분한 근거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때 이 근거가 어떤 거냐면 학술적인 근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탐색적인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만 100% 탐색적인 연구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행 연구 조사 내용에 의한 학술적인 근거는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기반해서 연구 문제가 나온 이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 문제를 풀 수 있는 대도방을 설정하거나 선정하는 거는 요거는 뭐 어떤 기법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자문을 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문을 구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내가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기법은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공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미리 공부가 돼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논준모연구소 멤버십 강좌에 이런 기법들이 많이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서 자문을 얻어도 되고 본인이 직접 기법을 선정 또는 설정을 해서 이런 설계를 해도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연구 문제가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이 과정이 주로 보면 이제 서론의 연구의 배경 또는 연구의 필요성에 사실 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되게 어렵게 나중에는 결국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분석만 생각을 하는 거지.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이 논문 써볼까 하면서 이제 어디서 가장 어려움을 겪냐라고 하면 이 분석,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분석이 제일 어렵고 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논문을 좀 쓰다 보면 이 설계가 잘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이 설계도 설계인데 이 연구 문제 도출 과정이 논리적인데 이거 글 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논리적인 연구 문제 도출, 그리고 설계, 그리고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 자체도 사실 자문이 가능하고 분석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논리를 정하는 이 부분도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나 자문을 구하면서 내 연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도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강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만든 게 그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바로 요 강의죠. 일단 강의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멤버십 강의를 통해서 강좌 총정리 요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부분들 논문 작성 기본 강좌에 그 논리 구조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런 강의가 있었지만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이 강의 논리 구조 논문 도사 만들기. 제가 이거 강의를 지금 21강째 올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강의를 올려놓고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정말 21강 정도 들으면 엔간한 논문의 논리 구조는 내가 짤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론의 연구 필요성을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구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절이 왔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설계를 위해서 어떤 그 방법론, 기법 부분은 이렇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이 설계를 하거나 그렇게 논리적으로 도출된 연구 문제를 풀 수 있는 설계를 하거나 실제로 여러분들 손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이제 충분히 갖추어졌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있을 때 뭐 시원한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강의를 이어폰 딱 끼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손으로 연구를 못할 리 없고 여러분들 손으로 페이퍼 작업을 못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법 강좌들은 사실 기존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좀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은 거는 논리 구조를 짜는 이런 강좌나 교재들은 정말 뭐 거의 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요 논리 구조 만들기 요거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처음 논문 시작할 때 이런 강의가 있어서 봤다면 나도 엄청난 시간을 단축시켜서 논문 쓰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지 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요거 말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못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글을 모릅니까? 무슨 뭐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컴맹입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좀 논리적으로 연구 문제 도출하고 그렇게 도출된 문제를 설계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실제로 분석하는 거. 이제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사실상 그냥 뭐 열심히 자료 찾고 뭐 공부하고 인용하고 깨끗하게 편집하고 교정하고 뭐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못할 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논리적인 전개, 그다음에 설계, 분석 요거 빼고는. 그래서 컨설팅도 사실 이 세 개만 하면 돼요. 사실상 컨설팅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논문을 급박하게 준비하고 시간은 없는데 막 논문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막 뭐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니까 그냥 자꾸 남이 해주기를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컨설팅을 누가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속에서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쁠 때는 뭐 그런 것도 컨설팅을 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반을 쌓아 놓으면 사실 논문이 이렇게 전체가 다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막 논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우선순위를 좀 가려내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구색 맞추기용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솔직히 구색 맞추는 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간을 딱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논문이 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읽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필요한 것만 읽게 되니까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령을 그런 노하우를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시간이 좀 있을 때 논문 어차피 써야 된다면 시간을 미리 확보를 해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줄이겠습니다.